연금개혁은 21대 국회에서 12차례의 특위, 26차례의 민간자문위원회, 9차례의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마는 이를 토대로 늦게나마 오늘 합의에 이르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타결을 이루어낸 우원식 의장 양당 지도부의 노력에 개인적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천하람 의원 토론 경청했습니다. 구구절절이 옳은 말입니다. 여전히 기성세대에게 유리하고 완전하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대체율을 43%로 인상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공론화위원회가 13%에 50%를 제시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민주당이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추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에서 설정하였던 40%를 다시 인상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에 손보는 크레딧 제도로 1%, 또 기초연금으로 7%의 인상 효과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40%도 결코 낮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국민연금 미가입자 674만 명, 장기 체납자 73만 명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또 다른 나라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비교해봐도 참으로 아쉬운 점입니다. 국민연금은 88년도 도입 당시에 보험률 3%에 소득 대체율 70%를 보장하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제도였습니다. 한마디로 저부담 고급여의 로또 수준의 연금이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도입 당시 매년 매 5년마다 3%씩 18%까지 인상하기로 했던 보험료율은 98년 9%로 올린 이후 27년간 더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2차 연금개혁 과정에서 2030년까지 보험료율을 15.6%까지 올리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소득 대체율만 40%로 낮추면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훨씬 큰 대가가 요구되고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관가했습니다. 보험료 인상을 기피하였던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은 보험료 수지 적자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가입자 수는 줄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게 되면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하거나 투자액을 줄여야 합니다. 보험료 수지 적자를 기금 운용 수익으로 메운다 하더라도 2048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적자로 돌았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주식 매도에 나설 경우 단순한 주가 하락에 그치지 않고 외국 자본의 이탈, 국내 자산 가치 하락,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 경제는 바로 붕괴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은 강 건너 불이 아니라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외국은 70년, 100년 주기의 완결된 연금 주기를 가지고도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 조정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 집이 부서지면 그 안에 담긴 새알은 박살이 나게 마련입니다. 연금 제도가 무너지면 소득 대체율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의 개정으로도 기성세대는 훨씬 더 이익이 많은 이 제도에서 자동 조정 장치가 없다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소득의 40% 가까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막대한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안겨주고 먹튀하면서 이렇게 손을 털 수는 없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일단 이 법안은 통과시키고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 세대가 반드시 가까운 시간에 선택해야 될 결정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 운용 수익성 개선,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의 유기적 결합 등을 통해서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천하람 의원 말씀 구구절절이 옳지만은 한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쉽다면 왜 27년간 연금 인상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저는 이것만 하더라도 큰 연금에서의 진전이라고 보고 다만
이미 구성된 연금특위